너는 미국 편이야 캐나다 편이야? 어젯밤에 제 핸드폰이 마팅을 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아이폰 14 프로인데 쓴지 2년 넘었고 이제 3년 차예요. 보시면은 여기 잔기스가 엄청 많이 나 있습니다. 케이스가 없고요. 저는 원래 케이스 항상 꼈는데 손가락 여기 4, 5번이 아프더라고요. 핸드폰 쓸 때 이렇게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받치고 쓰니까 저려오기 시작을 했고, 케이스를 끼게 되면은 부피가 너무 커져가지고 더 아픈 것 같아서 케이스를 벗고 다닌 지 한 반년 넘었고요. 그런 데미지가 축적돼서 그런 건지 어저께 배터리 1%가 떴더라고요. 충전을 계속 해도. 검색을 해봤더니 검색 결과에서는 뭐 안에 있는 배터리가 충격 때문에 움직여서 그런 거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센터를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켜지지도 않고요. 제가 다행히 애플케어가 있는데 애플케어가 어떻게 커버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애플케어 있으면 리퍼 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리퍼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핸드폰 수리를 애플 쓰면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처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일단 가서 바로 뭐 배터리만 교체해줘도 좋고 새 걸로 교체해주면 더 좋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액정 깨진 백업폰이 하나 있어가지고 유심을로 옮겨놓고 이걸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예약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빌딩 매니지먼트에 전화를 했더니 직접 오라고 하네요. 예약하려면은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카운트를 만들려면 네가 직접 와야 된다. 전화로 할 수 없다. 가야죠. 오라면 가야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죠. 아쉬운 사람이 가는 거다. 저는 엘베 예약하러 빌딩 직접 가는 건 처음인데 뭐 가야죠. Inside determine what's causing it, but Okay. most likely your best solution is to replace the phone because Okay. of it and what we find first, okay? Depending on what we see on the testing. 오케이. Okay, I'll be back. 지금 애플 매장에 와 있고요. 처음에 그 유심칩 슬롯을 열더니 무슨 워터 데미지 스티커 같은 게 있대요. 이게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핸드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샤워할 때 갖고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수증기가 가득 찬 화장실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물에 빠뜨린 적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가서 검사를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고쳐지면은 그 부품만 교체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통째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교체 비용은 뭐 129불 플러스 텍스라고 해서 애플케어 한 2년 넘게 돈을 냈지만 한 번도 활용을 못했어요. 오늘 활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건데 핸드폰 방수가 아니래요. 아이폰은 방수가 아니라 워터 그냥 저항만 있는 거기 때문에 물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Temporary housing. So I'll give you address where I want to visit. Its postal code is M5J. 그럼 저는 이제 애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애플케어 서비스를 받아서 핸드폰을 교체하게 됐고요. 지금은 제가 입주하게 될 집에 왔어요. 여기가 제가 오게 될 건물인데요. 놀러 오십시오. 그 엘리베이터를 예약해야 되거든요. 진짜 방문해야 되냐 물어봤거든요. 방문하라고 하더라고요. I'm moving in March 18th. Okay, are you registered on the system? No, I'm not. So in that case, you'll have to book it online by yourself. This is my card. Okay. Send us a copy of your lease, Okay. insurance certificate, and photographs. So this is your email address. Yes. Okay. I could have just emailed you before I came That's here. what they should have told you. It's okay. Don't worry. 불러야겠네. 뭐가 대체 오케이야. 내가 오케이가 아닌데. 콘도 가서 기껏 받아온 게 명함이거든요. 거기서 요구한 계약서, 보험, 그리고 아이디를 보냈습니다. 또 링크를 보내줬고 링크로 사인업하고 어카운트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예약을 했습니다. 새 아이폰이 도착해서 컨시얼지로 가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딱 그 공식 그건 아니네요. 이게 리퍼 된 거라서 이런 박스에 왔습니다. 이런 박스에 왔고요. 이건 제 깡통 핸드폰.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옆에도 완전 깨끗합니다. 켜볼까? 켜지죠. 그리고 깡통폰을 다시 포장을 한다. 이거를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 애플이 제 신용카드에다가 1000불 이상 이렇게 홀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내야지 그걸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이프가 있거든요. 이걸로 아까 제가 열었던 테이프를 다시 막으라는 거 같고, 이렇게 뜯으면은 리턴 컨택, 리턴하는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 드랍 오프에 내면 됩니다. 저는 새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땡큐. 여러분 혹시 노트 필기를 하시나요? 저는 회사에 노트 한 권이 있어요. 그걸로 뭐 학교, 회사, 일상에서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노트 쓰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은 그냥 생각하는 거는 너무 휘발성이라서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 노션이라는 노트를 쓰는데 이 전자상으로는 뭐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 근데 손으로 쓰다 보면은 생각이 확장되면서 디테일도 더 떠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노트를 쓰기 시작하는데, 제가 갖고 다니는 노트는 회사에서 준 기본 검정색 노트입니다. 그게 표지도 딱딱하고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무거워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다운타운을 뭐 볼일 보러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컴퓨터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갖고 나오기가 부담스러워요. 오늘 스테이플스 온 김에 이거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손바닥 만한 사이즈의 노트고요. 이게 작아서 적기도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적힐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노트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후로. 근데 이게 작으니까 가방을 큰 거 갖고 나오지 않을 때도 갖고 나올 수도 있고, 그전에는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여기다 뭘 쓰겠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커서 아예 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 작은 거지만 한번 들어보고 써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사려고 합니다. 이거 가격도 막 나쁘지가 않아서 사보고 이렇게 써보려고요. 최근에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오게 되면서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았단 말이죠. 와서도 집도 찾고 조금 안정기가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노트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해 합니다, 낮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여기 보니까 스테이플스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더라고요. 토론토 지역에 한 3개 정도 오피스가 있고요. 가입을 하면은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설이 확실히 위워크이랑 비교해서는 위워크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당장은 아니고 제가 계약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무실을 좀 사무실답게 꾸미고, 그래도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은 뭐 근처 카페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코워킹 스페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서 제 주머니에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꽤 비쌉니다. 뭐 싼 데는 한 달에 200불, 그리고 뭐 400불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그냥 궁금해서 알아는 봤다. 저 이제 카페를 갈 건데 색깔이 더 맛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름 에너자이저인데 약간 액상과당을 엄청 넣던데. 여러분, 토론토 이튼 센터입니다. 제가 이제 칼리지역으로 이사 가잖아요. 동네 근처에 TMU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를 조금 자주 놀러 가지 않을까 해서 오늘 TMU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토론토 눈 오고 그랬을 때는 시야가 되게 좁았는데 날씨가 맑으니까 눈이 좀 더 트이는 느낌? TMU 도서관에 왔습니다. 엄청 조용하고 바로 앞에는 엄청 시끄러운데 여기는 조용합니다. 제가 아까 스테이플스에서 나와서 덥다고 외투 안 입고 그냥 좀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몸에 지금 열이 엄청 오르면서 감기가 올 것 같은 느낌. 몸뚱이 잘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까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집에 가려고 하는데 TTC 멈춘 건가요? 사람들이 플랫폼에 엄청 많아요. 걸어가야 되나? 지난주에 나갔을 때만 해도 바람이 엄청 불어서 춥기도 했고, 근데 이번 주는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방금 한 말 취소입니다. 엄청 춥네. 저는 지금 오후 3시고요. 오늘 일정이 없어가지고 늦게 잤단 말이죠. 근데 시계를 봤는데 어느 순간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뻘짓했나 라고 후다닥 잤는데,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서머타임 시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3시가 아니라 2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뒹굴뒹굴 하다가 나왔고요.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정도면 또 이 유니언 동네를 떠나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조금 더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입니다. 이거 제 카페에서 산 커피인데 로스트 되고 브루도 됐고 캔디가 온타리오에서 했다. 그럼 이거 온타리오산 맞는 거죠? 로컬 미국산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이 1등 나라잖아요. 그래서 캐나다가 옆에 붙어서 잘 이렇게 득을 보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 나중에 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캐나다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국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같은 영어를 쓰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접근이 쉬울 뿐이지
뭐 미국에 가서 취업하고 영주권 따고 이런 건 어렵단 말이죠. 하나 쉬운 길이 있다면 TN 비자입니다. 그래서 시민권까지 땄고요. 캐나다 시민권자는 TN 비자를 받아서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TN 비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제가 원래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챗GPT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캐나다랑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잖아. 왜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지 설명해줘. 관세 전쟁은 보통 무역 불균형, 산업 보호, 국가 간 정치적 갈등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해요. 최근 캐나다와 미국 간 관세 전쟁은 주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어요. 이에 대응해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거죠. 이런 상황은 무역 협상이나 정치적 관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답니다.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관세를 높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먼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해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 하죠. 그 결과로 국내 산업은 보호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관세로 인해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3대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 미국이 지금 자기 나라의 어떤 산업을 키우고 싶어서 관세를 올린 거잖아. 주로 그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보호하려는 주요 산업은 철강, 알루미늄 같은 금속 산업,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자동차 등 제조업이에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분야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산업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 관세 정책을 활용하는 거죠. 미국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네, 미국은 그동안 캐나다로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을 상당히 수입해왔어요.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철강 수출국 중 하나였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캐나다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무역 관계 때문에 관세 조치가 두 나라 사이에 큰 이슈가 된 거예요. 내가 최근에 들은 거는 미국에서 계란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뉴스를 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거랑 관련된 건가? 미국에서 계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관세보다는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 확산이나 사료비 상승 등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 닭들이 폐사하면서 계란 공급이 줄어들고 사료비 상승은 생산 비용을 높여서 계란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관세 전쟁과는 별개의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전에 인스타그램 뉴스로 봤는데 미국이 데일리에 대해서 관세를 10%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캐나다가 미국에서 데일리를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야?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유제품을 상당히 수입하는 편이에요. 특히 치즈, 버터, 우유 등 다양한 유제품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됩니다. 만약 미국이 유제품에 250%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수입 가격을 크게 올려서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만약에 미국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그 가격이 캐나다 소비자한테 영향이 미칠 텐데 어떤 물품들이 있을까? 미국이 관세를 올릴 경우 캐나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은 농산물, 특히 유제품과 육류,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에요. 미국은 이런 품목들을 캐나다로 많이 수출하니까 관세가 높아지면 가격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은 캐나다와 미국 양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지금 캐네디언들이 미국이 관세를 높이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미국 물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 미국 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매출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양국 간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무역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답니다. 다만 불매 운동의 영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상대 국가에서 보복 관세로 당연히 올릴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 이유는 주로 미국 내 산업 고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였어요.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물론 보복 관세의 위험을 알았을 테지만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양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겠죠.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불법 이민, 마약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자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세를 이용하는 걸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과 이민 정책을 연관지어 이야기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발언은 무역 압박을 통해 이민 문제나 마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해요. 하지만 관세 정책 자체는 주로 경제적, 무역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 해결은 별도의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나는 TN 비자 받아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캐나다랑 미국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TN 비자에도 영향이 있을까? 현재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세 갈등이 TN 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예요. TN 비자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네프타에 따라 만들어진 비자이기 때문에 관세나 무역 갈등반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만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 비자 발급 절차나 심사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니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너가 봤을 땐 이 관세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 관세 전쟁의 결말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수도 있죠. 결국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에 도달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겠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너는 미국 편이야, 캐나다 편이야? 저는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모두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이니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어? 저는 미국에 본사를 둔 오픈 AI에서 개발했어요. 여러 나라의 정보를 학습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답니다. 무역전쟁 캐나다랑 미국이랑 하고 있는데 너는 어느 국가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냥 너는 한 나라만 무조건 얘기해야 돼. 모르겠다라는 말, 둘 다라는 말은 없어. 한 국가를 말을 해야 돼. 저는 특정 국가를 지지하거나 편을 드는 입장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랄 뿐입니다. 알겠어. 오늘 많이 배웠다. 안녕. 천만에요. 도움이 되었다니 기뻐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이렇게 관세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10분 얘기했더니 너무 졸립네요. 바로 앞에 강아지 공원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구경 좀 해야겠어요.